안녕하세요. 오늘은 3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드론 운용병을 봤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1화에서 많이 한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3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 건물대거든? 네. 여기 앉아있어. 생활관들이 네, 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것 아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치. 한번 오른쪽 봐볼래? 네. 어때? 와. 바다가 보이지 않아? 오션뷰 미쳤습니다. 이렇게 바다인가 바다가 보네. 보이는 부대는 처음 와봅니다. 진짜 흔치 않은 생활관이야. 와, 진짜 좋습니다. 저희 여기 뭐 하는 부대입니까? 여기는 이제 기동타격대 중대라고 네. 대대에서 영상 감시가 있으니까 감시. 바닷가 쪽에 네. 보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출동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출동하는 거고, 우리 작전 지역 내 철책들이 있는데 이상 유물을 확인하면 돼. 떠내려온 이제 해파리 같은 거. 해파리는 아니고 이제 불가사리. 죄송합니다. 이 기동타격대는 지휘조가 있고 수색조가 있는데 네. 나는 이제 기동타격대에서 수색조 장을 맡고 있어. 네. 저는 09년생 계급은 이등병입니다. 그래? 그래서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는 하겠습니다. 6개월이 아닌가 봐요. 하지 않냐? 감사합니다. 이 바닥에 물도 뿌리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뭐 하다냐? 사회에서? 사회에서 알바하다 왔습니다. 알바 뭐? 알바 고깃집에서. 나는 오늘 하루 같이 일과할 소대장이고 1점 조향관으로 신속하게 모입니다. 알겠죠? 이해하겠습니다. 플레이트까지 같이 껴있어서 진짜 무겁다. 와 진짜 무겁습니다. 방탄조끼 안 입어봤나 보다. 신속하게 차량 탑승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해쳐! 대체 근데 저 어디 여행 가는 것 같습니다. 운전병은 뭐 합니까? 종료 지점으로 가서 정차 후 대기하는 거야. 개꿀이네. 아, 대기 자체가 원래 꿀입니다. 운전병들이 다른 부대와 같은 운전병들이 아니야.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줄도 아는 인원들이야. 일단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찰하는 4명 다 낭을 메고 있잖아. 예, 이 중에 가장 무거운 낭을 메고 있는 게 누굴까? 제가 통신량. 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 통신병이 사실 제일 무거운 낭을 메고 있어. 저 통신 장비가 약 20kg 정도 돼. 보병 대대 했을 때 가장 존경했던 부대가 통신부대였어요. 통신소대. 그때 제가 KCTC 때 이제 통신병을 지키는 방호 임무를 맡아서 방어 임무도 하고 방호 임무도 했는데 진짜 99K 이거 진짜 무겁거든요. 그냥 가방 하나에 통째로 다 들어있고 진짜 무거워서 그거 하나를 메고 오는 것만으로 힘든데 본인의 짐까지도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올라와서 설치하고 또 통신이 진짜 안 되면 큰일 나니까 통신도 막 정말 막 구석탱이에 적이 안 보일 것 같은, 적이 못 올 것 같은 곳에 하면서도 고지해야 되고 무거운 거 다 날라야 되니까 전 진짜 통신소대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훈련이잖아요. 훈련할 때 핸드폰을 좀 쓰게 돼요.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상황 전파가 되고 이제 지휘관들, 지휘자들이랑 참모부랑 소통을 하고 지휘부랑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KCTC를 가면 정말 그 동안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전술적으로 사망 조치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지휘도 못하고 거기서도 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화력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이 안 되면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뭐 소총으로 뭐 얼마나 죽일 거예요. 화력 요청을 해야 되는데 화력 요청도 못하고 뭐 그냥 통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통신소대 통신병이 진짜 고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저는 뭐 국제 도발이나 이런 훈련까지는 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면전 관련 뭐 그런 전술 훈련을 할 때는 정말 핸드폰을 없이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실제 훈련에서 이 핸드폰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암벽 초선은 뭡니까? 제가 항상 올라갑니까? 다 가야 돼. 갑시다. 할 수 있어. 와, 경사도가 진짜 가파르구나. 저도 GOP
뭐 이렇게 철책을 정찰하는 그런 부대의 경우에는 힘든 구역이랑 그나마 괜찮은 구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책을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 막 쉽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진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도 한번 그 GOP 철책을 소위 때 저희 한번 소위들 다 모아서 데려가 주신 적이 있었어요. 철책 가장 힘든 구간이라는 철책 구간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정훈 친구들도 한 두세 명? 세 명인가 두 명 정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AMB가 그때도 한 7월이고 되게 더웠어서 그랬는데 전투 방탄조끼 다 착용하고 가방 메고 아마 총은 없었고 그랬는데도 그 구간이 되게 험하다 보니까 정훈 친구들은 중간부터 AMB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보병 친구들은 확실히 OBC에서 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OBC 친구들은 철책 다 끝까지 갔고 비전투병과 친구들이 그때 사실 목사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목사님까지 같이 AMB를 타고 가고 보병들만 남아서 철책을 다 정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KHTC 얘기해서 그런데 직접 북한군이랑 가서 전투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2024년 4월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저희부터 방탄조끼 위에 그 장비들을 착용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 과학화 장비가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면 내가 죽었는가를 그런 신호들로 파악을 해야 돼서 배터리를 진짜 여기 꽂고 여기 꽂고 뭐 보통 머리에도 막 여기 옆에 좌뇌 우 옆에 이렇게 배터리 끼우고 하면 진짜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원래 전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방탄조끼 위에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엄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거의 두 배 무게가 된 거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 타이 있잖아요. 그 타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방탄조끼랑 그 장비조끼랑 묶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벗으면 그 두 개 같이 벗도록. 왜냐면 화장실 갈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벗어야 되니까 이제 입고 벗기 편하게 그렇게 묶어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가위바위보 해서 뭐라 한 명이 다 치우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공격이 재밌어. 군대에서는 저렇게 좀 유치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든 나 그럼 보낸다.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하는 인간의 욕구일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가 지휘 통제실이야.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크지? 근데 여기까지 다 촬영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이게 국어체계 없이 가능한가? 빠르게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 실탄 사격 아니면 공포탄 사격입니까? 원훈이는 공포탄으로 해야 돼. 근데 저도 실탄 사격 할 줄 아는데. 전술 기동부터 우리가 이제 사선에 올라가서 사격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 나인홀 9개의 구멍이 있는 장애물을 활용을 해서 쉽게 사격을 하면 되겠다. 이러면 저희는 오대기랑 비슷하니까 오대기 얘기를 하면 저 오대기를 한 추대기라고 해서 추석 오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오자마자 추석 오대기라는 거예요. 진짜 막 막막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선배들이. 원래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냥 바꿨대요. 제 다 동생들인데 그땐 선배들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추석 오대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다른 여단의 KHTC 훈련을 이제 가게 돼서 그 여단의 혹한기 훈련을 받아야 돼서 저희 대대 혹한기 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훈련을 하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다른 중대에서 갑자기. 그래서 저희 중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오대기 조장이 혹한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대기를 했었어요. 세 번째 오대기는 이것도 진짜 전 다 억울한 오대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오대기는 3시 반입니다. 시계 고장났나? 말이 안 됩니다. 30분 지난 게.
30분밖에 체력 단련은 몇 시에 시작하십니까? 통상 16시에서 16시 반 사이에. 지금 도착하면 16시인데 그럼 그냥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기 싫나 보다. 체력 중고를 단련. 설치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맞지? 이따가 이거 또 장구리 또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어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깨 쪽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치. 하체 운동으로 바꿔서 하면 돼. 아씨 빨리 끝내야지. 왜 일가가 안 끝납니까? 지금? 훈련이 언제 끝나요? 어떡하냐, 얘는. 계속 아까 찜닭이라고 계속 하셨어. 이렇게 다 봤는데요. 사실 제가 제 친구들이랑 이거를 찍고 싶어요. 제 친구들 앞에 앉혀놓고 같이 보면서 이제 한 3분 정도만 제가 야 한번 해보자 저번에 놀러가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분짜리 영상에서도 친구들이 궁금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다 설명해주고 나니까 아 진짜 모를 수밖에 없구나. 모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이걸 몰라? 아니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축구도 여자들도 남자 축구하는 거 뭐 흥미가 있지 않은 이상 잘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우리 군대라는 그 인식 자체가 남녀가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 날이 서 있는 느낌을 조금 완화시키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부터, 제 주변 사람들부터, 그리고 적지만 이 영상을 하고 계시는 소수의 여성분들, 또 이제 여군이 군대 얘기를 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조금이나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갔다 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갔다 오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성분들은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성분들은 모를 수 있다. 당연히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